안녕하십니까.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2021년 4월 14일 시행 고3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4점짜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다시 뭐라고요?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을 거치는데 왼쪽에서 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도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P로 도달을 했다라면 다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게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지점을 T1, 이 지점을 T2, 이 지점을 T3. 자, 이렇게 둘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T1을 거쳐서 P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P로 딱 왔단 말이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P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그 반야 바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P에서 B로 가는 것을 따지는데 이렇게 나눠볼게. 다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편의상 뭐랄까요? 뭐 S1에 S2 이렇게 잡아볼까?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는데 S1을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에서 다시 S2를 거쳐서 바로 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케이스를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에서 T2를 거쳐서 P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간 길을 다시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T3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럼 T3에서 B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여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서 T1으로 하는 것은요. 자, 오른쪽 한 번, 위로 세 번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번의 이동 회차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회차를 결정하자라고 하니까 4C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T1에서 P로 오는 것은 바로 한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우가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더하기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P에서 S1으로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S1에서 B로 가는 것은 오른쪽 두 번, 아래로 두 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네 번의 이동 회차 중에서 오른쪽 이동 회차를 결정하자. 그것이 바로 4C2가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P에서 S2로 가는 것은요. 바로 몇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고 S2에서 B로 가는 것은 오른쪽 한 번, 아래로 세 번이단 말이야. 그럼 4팩을 3팩으로 나누시면 되겠고 아니면 네 번의 이동 회차 중에 오른쪽 이동 회차를 결정하자. 즉 4C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자, 4에다가 이건 얼마지? 2, 6, 12. 12에다가 4를 더하니까 16이야. 16에다가 4를 곱하다 보니까 64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A에서 T2로 갑니다. 자, A에서 T2로 가려면 이 점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바로 세 가지죠. T2에서 P로 가자, 한 가지. P1에서 T3로 가자, 한 가지. 그 다음에 T3에서 B로 가는 것은 오른쪽 두 번과 아래로 세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5번의 이동 회차 중에 오른쪽 두 번으로 두 번 이동하는 회차를 결정하자. 5C2. 됐죠? 아니면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3과 10을 곱해서 바로 30가지가 되는 것이고 구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94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객관식 맨 마지막에 4점짜리 문제는 이 경우만 좀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9번 문제로 가볼게요. 29번. 자, 원순열 문제인데 뭔가 이제 조건들, 쓰임새는 그렇게 어려운, 낯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더 따질 것들이 좀 많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A와 B는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한 덩어리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C의 왼쪽에도 남자가 있어야 되고 C의 오른쪽에도, 그렇죠? 남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C의 양옆에는 바로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A와 B를 먼저 한 덩어리로 생각해 놓고 A, B를 먼저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냐, B, A냐. 자, 얘들을 고정시켜 버리면서 먼저 배열 배치시키면서 더 이상 회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원순위에서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보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A랑 B랑 뭐죠?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 C의 왼쪽 또는 오른쪽, C의 양옆에 중에 A 또는 B가 앉는 상황도 있겠지만 A와 B가 모두 앉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인데 일단 A, B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2명의 남학생을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해 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C라는 녀석은 이미 쓰였으니까 D하고 E 이렇게 한번 남은 2 남학생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C, 여자 C의 왼쪽과 오른쪽 양옆에 누가 나오는 거야? D와 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C의 A와 B가 이웃한 상황이기 때문에 C의 양옆에 모두 다 뭐가? A, B가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C의 양옆에 남자가 와야 되는데 A 또는 B 중에 한 명 그리고 바로 C는 아니죠? D죠. D 또는 E 중에서 한 명이 오게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겠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하자. A, B 배치를 먼저 생각할게. 몇 가지? 두 가지. 배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의 양옆에 D, E가 오니까 D, E를 또 배치를 시키자. 그러니까 D의 어떤 순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D하고 E의 자리 바꿈을 고려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을 따주시면 되냐면 이 한 덩어리가 봐봐. C를 기준으로 해서 C가 여기 나오냐, 여기 나오냐, 여기 나오냐, 여기 나오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자, 이 다음에 고려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해보자. 바로 C를 배치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D, E를 배치시켰다라기보다는 이제 순서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죠? C를 배치시키자.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배치시키는 거야. 그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자, A, B와 그 다음에 C도 배치 배열됐고 D, E까지 배열 배치가 됐다라면 이제 여학생 3명이 남았죠? 남은 여학생 3명과 3개의 자리를 1대1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4, 16이죠. 16에다가 6을 곱하니까 바로 96가지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C의 양옆에 중에 A 또는 B 중에 한 명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여기 놓일 것이냐, 여기 놓일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A, B 배치부터 가자. 자리 바꾸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자, C를 먼저 배치시켜볼까? 자, C를 배치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자, DE 중에서 그 남학생 한 명, 만약 C가 여기 있다 치면 여기에 어떤 남학생이 오는지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C 옆에 남자 또 배치를 시키자. 뭐냐면 DE 중에 하나를, 알겠죠? 배열에 배치시키면 되는 거니까.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끝낸 상황을 보니까 남자는 3명이 배열 배치가 끝났고요. 여자는 1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4개의 자리는 남자 1명과 여자 3명이 있을 텐데 그 4명과 구별되는 4개의 자리를 1대1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고려하실 때는 4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8과 24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곱하기 8을 하니까요. 4, 8에 32, 2, 8에 16, 192. 그래서 계산 결과가 바로 192가 되는 거구나. 자,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바로 정답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28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들을 케이스 분류가 많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출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케이스를 나눌 때 한 2가지 케이스만 나누는 문제야 비교적 쉽죠. 그런데 3가지, 4가지, 5가지 막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정신줄 놓지 말고 그 케이스 각각을 신중하게 꼼꼼하게 계산해서 정답으로 가신다라면 여러분들 4점짜리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0번 문제 좀 볼게요. 이게 이거 좀 뭐라 그럴까?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제가 이제 경찰대학교 대비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경찰대 대비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대에. 그러니까 뭔가 아래의 조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뭐뭐보다 이하여야 돼.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어려워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그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14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4 이하의 자연수고요. 얘네들은 홀수고 얘네들은 짝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 x1이라는 녀석은 2a-1이라고 생각할게. 그 다음에 x2는 2b라고 생각하겠고 x3는 2c-1이라고 생각하겠고 그 다음에 2d 이렇게 생각해서 34가 만들어져. 그럼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겨서 3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로 싹 나눠버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 값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36을 2로 나누다 보니까 18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자연수니까 일단 a가 1부터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14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14 이하니까 a가 7까지만 가능한 거야. 얘도 1보다 이상, 7보다 이하. 얘도 1보다 이상, 7보다 이하. 1보다 이상, 7보다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그래,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보다 이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면 너무 쉬운데 보통 이제 짝수 홀수에 대한 설정 이 정도까지 여러분 하시거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7을 넘으면 안 된다. 7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단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푼다? 쉽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볼게.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마찬가지로 됐죠? 7개씩 다 넣어 놓는 거야, 일단. 알겠어? 7개씩 넣어 놓고 여기에서 피계를 뽑아내고
여기서 Q계를 뽑아내고 여기서 R계, 여기서 S계, 알겠죠? 그렇게 뽑아내시면 돼요. 근데 뽑아내는데 자, 생각해봐.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남겨진 상황. 그러니까 이제 7개씩 채워놓고 몇 개씩 뽑을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0개 이상을 뽑아주면 되거든. 그치? 0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7개가 남겨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냐면 적어도 하나씩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6개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총 7, 4, 28에서 몇 개를? 10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따지는 게 쉬운지 이걸 따지는 것이 쉬운지. 사실은 이걸 따지는 게 현저히 쉬운 문제도 낼 수 있었는데 적당하게 좀 바꿔서 어쨌든 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워놓고 빼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 0보다 이상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시면 이거 몇 가지죠? 4H10. 선생님이 이제 4H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바로 13시 3이야 이렇게 보통 바로 처리를 하죠. 자, 13시 3이라고 하는 녀석은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얘를 3, 2 찍찍. 그래서 자, 이거 계산 결과 몇 가지 나오죠? 아까 계산해 보니까 286. 자, 일단 286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빼내셔야 되냐면 6을 넘지 않습니다라는 제약 조건.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0보다 이상 되니까 10 봐봐. 10 빵빵빵 이런 거 빼줘야죠. 그러니까 뭐뭐보다 0보다 이상이다라는 것을만 감안했을 때는 이런 해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9 하나 빵빵, 그 다음에 8 둘 빵빵, 8 하나 하나 빵, 그 다음에 7 7 3 빵빵, 7 둘 하나 빵, 7 하나 하나 하나.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가 원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거 몇 가지죠? 4가지죠. 어떤 게 10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4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게 9고 어떤 게 1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4, 3, 12가지. 얘는 8이 뭐고 2가 뭔지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12가지. 얘는 8이 무언지 결정하자 4가지. 그 다음에 셋 중에 1인 거 결정하자 32가지. 그래서 3이잖아요. 그래서 4, 3, 12 똑같이. 얘는요. 어떤 게 7이고 어떤 게 3인지 결정하자 12가지. 얘는 어떤 게 7이고 어떤 게 2고 어떤 게 1인지 결정하자.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다 보니까 24가지. 그 다음 얘는요. 어떤 게 7인지를 결정하자. 바로 4가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286에서 뺄 거죠?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더하니까 48이거든요? 그죠? 48에다가 4를 더하니까 52. 그 다음 거기다가 4를 더하니까 56. 거기다가 24를 더하니까 80이네. 맞죠? 그래서 286가지에서 80가지를 빼버리시면 바로 20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바꿔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위의 제약 조건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7777 뭐뭐보다 이하다라는 상황을 일단 7개씩 채워놓고 빼내는 상황으로 상황을 바꿔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부정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게 더 쉬운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보시면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제 이런 프립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풀려다 보니까 이건 뭐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채워놓고 빼내는, 그러니까 뭔가 줬다 뺏는 이런 느낌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본 개념 강의에서도 이런 강의를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해 줘요. 그때 약간 줬다 뺏는다, 약간 좀 치졸하네,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적 문제 딱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선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3월보다는 4월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 통계 범위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앞부분 경우의 수 공부를 더 내공 있게,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좋은 강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